안녕하세요. 꽉씨 인사드립니다. 최근에 제가 좀 영상을 자주 올리지 못해서 조금 혹시나 기다리신 분들이 있다면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뭐 사실상 제가 멤버십에서 지속적으로 제 이 앞으로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그러니까 앞으로의 경제 전망에 대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공유를 하면서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는 지속적으로 제가 멤버십에서 다루고 있고요. 아무튼 오늘은 오랜만에 달러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오늘의 주제로는 달러를 깊이 해라. 그리고 부제로는 여전히 이 달러는 아니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조금 더 풀어가 볼까 합니다. 사실상 21년도 들어가지고 강달러 현상이 조금 심화되었고, 이 약달러 흐름이 좀 끊기게 되면서 대략 21년 초부터 강달러 흐름이 지속적으로 이어나면서 이 전 세계의 주식시장도 약간의 이런 조정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앞으로의 종합적인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게요. 그럼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은 공짜, 좋아요는 설레는 마음으로 알람 설정도 한번 해주시면 적각시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선 연초 이후 달러의 박스권 흐름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사실상 21년도 이후 들어가지고 증시가 최고점을 찍은 이후에, 그러니까 21년 들어서 3000포인트를 훌쩍 그러니까 좀 돌파하고 난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한율의 박스권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동시에 10년물 국채금리는 급등하는 현상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사실상 1.5포인트까지 찍었다가 지금 재차 이렇게 하락하면서 1.4포인트 부근에 이렇게 머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사실상 이런 10년물 국채금리의 이런 상승 배경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미국의 대규모 부양책, 그러니까 이 애초에 예상되었던 9천억 달러 대비 더 증가된 1.9조 달러의 추가 부양책과, 그리고 국채금리의 상승 배경에 이 가장 키라고 볼 수 있는 물가 상승, 그러니까 이런 인플레 심리가 더 자극되면서 국채금리의 이런 상승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왜 부담을 느끼게 되냐면, 국채금리가 이런 식으로 급등하게 되면 시장이 부담을 느끼게 되는데, 그 이유인 즉슨 이런 부담을 느끼는 이유는 이 물가가 상승함으로 인해서 이 연준, 이 페드의 통화정책이 이 완화적인 정책에서 긴축적인 행보로 선회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두려움에서 위험자산의 조정이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과 함께 아니나 다를까 이 달러의 가치 상승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부추기고 있고, 이런 국채금리의 가파른 상승이 주식시장의 투자 심리의 위축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특히나 미국을 필두로 한 이런 성장주들 있죠. 뭐 애플, 그리고 페이스북, 뭐 이런 각종 아마존을 비롯한 이런 성장주들이 약세가 좀 두드러지게 최근에 나타나는 경향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강달러를 지속 자극하게 되면 결국 투자 심리 위축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위험 선호의 위축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 자연스럽게 주식시장에 이런 조정이 좀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 단기적으로 이런 달러의 이런 반등 흐름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얼마나 더 이렇게 나타날지 뭐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이런 흐름은 단기에 그칠 것이라 저는 생각이 되고, 다시 한번 이런 행보한 이후에 약달러 흐름으로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뒷장에서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까 하고요. 여전히 우리는 세계 경기의 회복 기대감, 특히 이 백신 보급화와 함께 이동의 자유가 이렇게 펼쳐지게 되면 다시 한번 이런 요소가 약달러를 크게 자극받을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과거의 이런 패턴을 한 번 더 보게 되면 결국 경제 위기 이후 일시적인 강달러 현상은 과거에도 아주 빈번하게 있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빗금친 구간, 이 검은색 선은 달러를 나타낸 것이고 파란색 선은 미국의 10년물 금리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 경기가 바닥을 찍고 국채금리가 상승하는 국면에서 일시적인 강달러 현상, 역시나 바닥을 찍고 금융위기 이후 바닥을 찍고
국채금리가 급등하는 구간에서 일시적인 강달러 현상. 그리고 그 이후에도 똑같습니다. 국채금리가 급등하는 국면에서 일시적인 강달러, 또 급등하는 국면에서 일시적인 강달러, 또 급등하는 국면에서 일시적인 강달러, 그리고 이번에 또 급등하는 국면에서 일시적인 강달러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가격 위기 국면 이후 경제 위기 속에서 회복하는 국면 속 이 국채금리 반등은 단기적으로 강달러를 자극했다는 점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만 이런 강달러 현상은 이 수단기적으로만 움직이더라. 그러니까 1개월에서 3개월 정도만 지속되다가 그쳤다는 점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는 다시 약세로 전환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게 되면 이번에도 과거와 같다면, 그러니까 과거와 동일한 흐름이 펼쳐진다면 이번에도 위기를 바탕으로 국채금리가 바닥을 찍었고 경제 회복 기대감 속에서 국채금리가 반등하는데, 그럼과 동시에 일시적인 이 강달러 현상이 출현되었고 그 이후에는 이 단기적인 흐름 이후에 다시 한번 이렇게 서서히 약달러 현상으로 변모하지 않을까 적각시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 달러가 지지받는 흐름을 보였다고 해서 이제 달러가 바닥을 찍었고 다시 상승하는 모멘텀이 펼쳐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저는 좀 하지 않는 게 좀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달러 가치와, 그러니까 역의 상관관계와 경기 선행지수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일단 아래표부터 좀 보시게 되면 초록색 선이 달러를 제가 뒤집어 가지고 마이너스 값으로 이렇게 들고 온 것이고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것은 달러의 상승, 올라가는 것은 달러의 약세를 나타나게 됩니다. 아무튼 여기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결국 경기 선행지수와 이 달러의 역의 관계는 매우 일치한 흐름을 보이게 되더라. 그래서 경기 선행지수와 달러 역은 깊은 상관관계를 띠게 된다. 그래서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세계 경제의 회복을 의미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백신의 보급화,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그 미국을 중심으로 백신의 보급화가 서서히 진행되고 있고, 그 이후에 유럽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 이후에는 이제 신흥국까지 전개가 될 것인데, 앞으로 백신의 보급화와 회복을 예상하여 경제 회복에 대한 이 베팅을 예상한다면 역시나 달러의 가치는 약세로 전환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경기 사이클을 보게 되면 하강, 상승, 하강, 상승, 하강, 지금은 누가 봐도 상승 모멘텀이라는 점을 볼 수가 있고, 보통 과거 역사를 보게 되면 이렇게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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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상승 사이클 2년, 하락 사이클 2년이 이렇게 교차로 진행된다는 점을 볼 때 올해 하반기까지는 적어도 이런 경제 상승 사이클이 예상이 된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앞으로의 그 미래를 조금 이 머릿속에 그려볼 때, 이제 백신이 보급화가 되고, 백신의 보급화와 함께 잦은 노이즈는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노이즈라 하면 예상치 못한 돌연변이가 다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리고 백신의 효과가 예상보다 지지부진할 수도 있고, 이런 그 노이즈성의 이런 재료가 다시 한번 강달러를 또 일시적으로 단기적으로 강세를 만들 수는 있지만, 이런 백신의 보급화와 함께 다시 한번 가파른 달러 약세가 이런 노이즈를 씹어 먹으면서 다시 약세로, 이 약달러로 돌아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결국 미국이란 나라가 이 달러 채무가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결국 부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달러의 가치는 이렇게 하락으로, 약세로, 인플레이션으로 갚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미국의 경상수 적자가 지금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그러니까 작년 초부터 급격히 증가한 미국의 경상 적자, 이는 분명 달러 약세를 이렇게 자극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달러 약세는 달러 외 자산들을 더 매력적이게 만들 것이고, 이 달러 외 자산이 더 매력적이게 된다는 것은
비미국으로의 이런 자금 이동의 역할이 본격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 당연히 노이즈는 있을 뿐 점진적인 백신 보급 기조와 부양책 플러스 EU의 회복 기금까지 더해가지고 약 달러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약세로 심화될 것이라고 적각시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연초 이후 미국 국채금리 급등, 연일 뉴스에서 지금 난리이긴 하죠. 미국의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특히나 이 나스닥을 필두로 마이너스 폭이 매우 깊은 것을 역시나 확인할 수 있었고, 사실상 제가 멤버십에서 많이 다루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기술주, 특히나 IT 이 서비스 업종은 별로 매력적이지 못하다, 이런 이야기를 멤버십 영상에서 많이 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의 주가들이 앞으로 이런 금리가 상승하는 모멘텀이 펼쳐지게 되면 맨 먼저 아주 큰 부담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초 이후 미국 국채 급등으로 인한 달러와 강세는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아주 단기적인 현상의 그칠 확률이 좀 높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1월 초부터 대략 과거를 보면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조정 흐름이 펼쳐진 걸 볼 수 있는데, 1월부터 지금 벌써 3월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벌써 2개월이 지났고 대략 한 달 정도를 남기고 있는데, 길어봐야 3개월 정도 걸릴 것이라 생각이 되고, 그 이후에 이 달러 강세 현상이 단기적으로 그치면서 다시 약달러 모멘텀으로 충분히 펼쳐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결국 달러의 향방,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면 달러는 약세를 보이더라. 그러니까 경기 회복과 달러의 가치는 이렇게 반대되는 이런 상관관계를 띠게 되고, 그래서 앞으로의 경기 회복세에 나름 자신이 베팅을 한다면 여전히 달러 약세의 포지션을 좀 구축해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앞으로 백신의 보급화에 대한 기대감이 서서히 시장에 반영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결국 미국을 필두로 움직이고 있고 유럽 신흥국으로 경제활동의 정상화가 저는 펼쳐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기 회복감에 대한 이런 기대감은 앞으로 이 달러 약세를 더 자극시킬 것이고, 달러 약세가 자극되면 자극될수록 신흥국, 그러니까 미국보다 신흥국 위주의 이 포트폴리오 구성이 아주 매력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은 아니나 다를까 작년 10월, 12월에 우리는 이미 경험을 한번 할 수도 있었고, 이런 경험이, 이런 모멘텀의 흐름이 올해도 2분기나 3분기 정도에 한 번 더 펼쳐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한번 꼭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분석으로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